박목월 시인의 산이 날 애워싸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산은 화자에게 자연과 하나가 되어 소박하게 살라고 권유하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산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화자는 산의 목소리를 빌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산이란 화자 자신 내지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를 쭉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애워싸고 금음딸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그물딸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딸처럼 살아라 한다.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뭐뭐라 한다 하는 존재죠. 즉 명령의 주체고요. 어떻게 본다면 내 운명, 삶을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자연의 세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날 애워싸고 정말 의인법,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삶 내지는 밭을 가는 삶이란 소박한 삶이고요. 무욕의 삶이다. 최소한의 생계의 수단이에요. 큰 욕심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구절은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며, 이러한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산이 화자에게 가르쳐준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이 날 애워싸고 명령하지만 이건 진짜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뭐야? 화자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객전도식 발화라고 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산이 화자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화자가 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화자가 소망하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은 자연의 토대를 둔 삶. 2년 보겠습니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짧은 산자락이야. 그 산자락에 집을 만들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산속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 낳고 딸 낳고 평범한 모습이고요. 호박,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소박하게 살길 바라는 거야. 결국 뭐예요? 평범하지만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들찔레하고 쑥대밭은 산자락에서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는 존재죠. 즉 자연에 동화되어 순리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연의 내용은 결국은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 또 쓰네요. 오케이? 자, 3년 가겠습니다. 산이 날 애워싸고 1년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금음딸처럼 사유어지는 사라지는 내지는 사그라지는 불이 꺼지는 걸 얘기해요. 결국 이거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거죠. 인간은 어차피 유한하거든요. 금음딸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딸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딸이에요. 달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움직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정신적 달관의 존재이다 라고 본다면, 자, 계속 뭐뭐처럼 살아라 한다, 뭐뭐처럼 살아라 한다 라고 하는 통사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삶에 대한 지향,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3년은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달관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목월 시인의 산이날 애워싸고에 대해 한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연친화저이고요. 탈숙저이고요. 뭐뭐라 한다 당형어조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순수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다. 주객전도식 표현으로 산이 나에게 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야? 내가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죠. 주객전도식 표현이란 화자를 청자로 설정한 후 대상이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내적 독백이나 다짐을 드러내고 있는 형태이다. 이 시에서는 산이날 애워싸고 뭐뭐라 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이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했으니까 산이 뭐가 되고요? 발화자, 주제자가 되고요. 나가면 누가 되는가요? 수신자 내지는 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을 자연으로 본다면 또는 절대자라고 본다면 나는 인간 내지는 듣는 사람 정도로 본다면 산이날 애워싸고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죠. 뭐라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밭을 갈며 살아라, 들찔레 발음 꼬였다 그죠? 들찔레 쑥대밭처럼 살아라, 금음달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에서 산이 화자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는 명령형의 권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산을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어느 아늑한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산이 말을 하고 나가 듣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나가 주체가 되고 산이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돼서 나가 산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결국 화자가 절대적 존재인 자연과의 일치를 통해 현실을 넘어선 초월적인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자연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뭐고 알아 한다 라고 하는 문장,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그런데 이 통사구조의 반복이 그냥 통사구조의 반복이 아니라 점층적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통사구조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내용이 점점 점층적 성격을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1년에서는 분명히 산이날 애워싸고 살아라 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2년에서도 산이날 애워싸고 살아라 한다라고 얘기해요. 3년에서도 산이날 애워싸고 살아라 한다라고 그래요. 이건 분명 뭡니까? 통사구조의 반복이에요. 그럼 뭐가 점층인데?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점층이에요. 밭이나 씨나 뿌리고 밭이나 갈고 들찔레 쑥대밭 금음달이에요. 이게 뭔데? 라고 하면은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가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사는 건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금음달처럼은요, 초월한 달관적 삶이라고 보면 돼요. 즉 각 연의 삶의 모습에 변화를 줌으로써 화자와 자연의 동화가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연에서의 삶이 고양되고 자연 속에서의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목월 시인의 산이날 애워싸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